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 먼저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핵융합 장치 종류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 K스타 같은 경우는 도넛 모양의 토카막 형식의 그런 연구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되게 다양한 연구 장치들이 있는데 그중에 또 같이 유명한 게 스텔러레이터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 이건 이제 꽈배기처럼 생긴 뭐 그런 연구 장치인 것 같은데 혹시 이 도넛과 이렇게 꽈배기처럼 생긴 스텔러레이터의 차이점이 혹시 무엇인가요, 박사님? 이게 차이점이랑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받고 네. 사실은 좀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왜 토카막만 하냐 뭐 이런 질문들이 그쵸, 좀 그쵸. 있으셨어요. 제가 아마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대충 뭐 토카막의 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죠? 핵융합 네. 찐팬들이시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대충은 아실 텐데 어쨌든 우리가 도넛 모양으로 플라즈마를 만들면 자기장을 약간의 이렇게 우리가 헬리컬한 방향이라고 하는데 도넛을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자기장을 나선형으로 만드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카막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가 스텔라레이터 방식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스텔라레이터 방식이 훨씬 초창기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아, 오히려? 예. 왜냐면 자기장을 이렇게 나선형으로 만든다고 하면 아주 단순하게 그럼 자기장 코일을 그냥 나선형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장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플라즈마를 키워서 플라즈마를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감금시켜 가지고 온도를 올리고 그래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초창기의 핵융합 연구는 이런 스텔라레이터 컨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뭐 K스타에서는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핵융합을 어느 정도 상용화 레벨에서 핵융합을 충분히 핵융합을 하려면 한 1억도 이상의 네. 그 초고온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1억도. 초창기의 스텔라레이터 컨셉으로 핵융합 이제 플라즈마를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정말 10만도, 100만도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잠깐 만들어도 금방 이렇게 꺼지고 뭐 1초도 안 돼서 이렇게 꺼지고 네. 그래서 사실은 서구 세계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독일 뭐 이런 유럽이랑 뭐 미국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핵융합 연구를 했었었는데 스텔라레이터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제 갈 길이 이제 먼 거죠. 근데 그러던 차에 사실은 초창기에는 이게 조금 이제 역사를 좀 이야기를 제가 해드려야 돼서 약간 올라가서. 좀 장황하게 될 네. 수도 있는데 혹시 재미없으면 끊어달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바로 강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 하고 싶은 말 꼭 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핵융합 연구는 사실은 이게 무기화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서로 이 연구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모든 나라들이 이 연구 내용들을 공유하고 심지어 이따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터라고 하는 국제 공동 핵융합 실험론도 만들고 있는데 초창기 이제 1950년대만 해도 네. 그런 식의 개념이 없었고 각국이 그냥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라. 핵융합이 너무 어려워서 야 이거는 어렵죠. 무기로 만들기는커녕 뭘 할 수도 없겠다 이러다가는. 그래서 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지금까지 연구했던 거 같이 공유하면서 좀 연구를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제2차 IAEA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IAEA 이제 회의를 통해서 네. 다 같이 연구자들이 모여서 우리 이제 앞으로 핵융합에 대한 연구는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컨퍼런스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학술적인 공유를 해보자. 하면서 연구를 해보자. 어차피 이걸로 뭐 무기를 만들 가능성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진행을 했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IAEA 뭐 퓨전 에너지 컨퍼런스라고 해서 2년마다 학회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학회를 자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의 10년에 한 번씩 학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2차 학회는 1958년인가 그때 이제 했었고 이제 3차 학회를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각 나라에서 자기네들 연구한 걸 이제 갖고 이제 모였죠.
모였는데 공유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는데 그때는 이제 냉전 시대였는데 네. 저기 소비에트 유니온이라고 이제 그때 하면은 어디죠? 소련. 네. 소련에서 야 니들은 아직 10만도 100만도밖에 못 하는데 우리는 토카막이라고 하는 장치로 했더니 1000만도가 됐다는 거예요. 네. 몇 배가 거의 그렇죠. 10배, 막 10배, 막 이렇게 100배. 된 거네요. 그 성능을 이렇게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발표를 보면서 어땠을까요? 우선은 믿기지가 않았겠죠. 우선은 미국 애들은 당연히 안 믿었고 저희 소련 애들도 뻥친다고 워낙에 이제 전적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은 이제 믿기지가 않았어요. 자기네들 뭐 몇십 년 이렇게 스텔라레이터로 열심히 연구하는데도 뭐 10만도 100만도 얻는 것도 안 힘들고 믿기죠. 플라즈마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니들은 뭔데 뭐라고 토카막이라고 하는 장치로 1000만도를 했다고 하냐. 그렇죠. 뻥치지 마라. 그렇지. 맞아요. 뻥치지 마라. 예, 그렇게 험한 말로 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했었죠. 예.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래도 또 과학자들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아니라라고 할 수는 없어서 영국에서 우리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진단 장치인데 네. 플라즈마의 전자 온도를 측정하는 진단 장치예요. 전자 온도요? 예. 전자 온도를 측정하는 탐슨 스캐터링 진단 장치인데 영국에서 이 탐슨 스캐터링 그러니까 탐슨 스캐터링 장비의 종주국이었어요. 영국이 거기서 이제 개발해가지고 만들었던 전자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인데 진짜 그거를 배에다 싣고 소련으로 갑니다. 배에다 싣고 가야죠. 영국은 어쨌든 섬이니까. 네, 그렇죠. 소련으로 가서 T3라고 하는 토카막에 가서 진짜 진단 장치를 다 설치해가지고 측정을 해봐요. 해봤더니 진짜 1000만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백날 스텔라레이터로 백날 해봤자 100만도가 거의 한계였는데 1000만도가 나오니까 네. 이거를 어쨌든 논문으로 써서 네이처에다가 네이처 논문에 네. 요 결과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게재가 되고 이 내용들이 이제 그때 서구에 다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전에 각 나라마다 스텔라레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더 큰 장치를 지어서 연구하려고 했던 네. 꽤 많은 계획들이 다 토카막으로 가자라고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됐구나. 왜냐면 어쨌든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를 만드는 거고 그쵸. 더욱 그래야 핵융합 반응을 잘 일으킬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그리고 에너지를 가두는 그 성능이 높은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스텔라레이터로는 그때까지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온도를 올리는 방법도 이렇게 마땅치 않았었고 그래서 1970년대 초반부터는 모든 나라가 토카막만 열심히 이제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사실 그런 연구를 통해서 꽤 많은 그러니까 성능의 그 개선이 있었고 진보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스텔라레이터는 나중에 잠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전히 스텔라레이터보다는 온도를 올리는데 더 좋고 가둠 성능, 에너지 가둠 성능, 특히 에너지 가둠 성능이 굉장히 좋은 장치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토카막이 만일에 우리가 핵융합 발전소를 만든다면 토카막이 그래도 가장 먼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터는 그 이터의 T가 토카막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게 토카막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서머 뉴클리어 익스페리멘탈 리액터라는 뜻인데 인터내셔널 서머 뉴클리어 익스페리멘탈 리액터인데 원래 이터는 토카막으로 해도 되고 스텔라레이터로도 해도 되고 아니면 그거보다 더 좋은 컨셉이 있으면 그걸로도 할 수 있었던 건데 우리가 이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래도 가장 좋은 컨셉은 토카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토카막으로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고성능 플라즈마를 만드는 데는 토카막이 여전히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와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스텔라레이터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토카막을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 그럼 토카막은 어떻게 1000만도를 올릴 수 있었냐? 봤더니 아까 제가 이제 자기장을 나선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스텔라레이터는 자연스럽게 자기장 코일을 나선형으로 만들었는데 토카막은 2차원적이에요. 굉장히 단순한데 토로이달 방향의 자기장은 그냥 토로이달 자기장 코일로 우리 K스타 잘 아시겠지만 TF 필드 코일로 그냥 자기장을 만들고 나선형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요 방향으로 도는 토로이달 필드는 그냥 요렇게 싸고 있는
그 토로이달 필드 코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토로이달 자기장을. 근데 우리가 뭐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예. 자, 그러니까 토로이달 필드는 이렇게 우리가 뭐 B 필드라고 하면은 요 토로이달 필드만 가지고는 플라즈마를 잘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요 방향에 그 폴로이달 필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건 스텔라이터는 그냥 자기장 코일을 3차원으로 만들면은 요게 나선형 코일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데 토카막은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에 플라즈마 전류를 흘려주면서 요 방향에 그 자기장을 이렇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플라즈마 전류를 흘리다 보니까 플라즈마도 어느 정도 금속 정도의 그 저항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기장판 알죠? 전기장판. 전기장판이 원리가 그냥 도선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은 이 금속의 저항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카막의 이 플라즈마는 전류가 흐르면서 자동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온도가 약 1000만 도 정도가 됩니다. 1000만 도에서 한 2000만 도 정도. 근데 또 이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사실 이게 한계예요. 또 이렇게 전류를 가지고 플라즈마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1000만 도에서 2000만 도가 사실 한계였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그건 왜 그러냐면 플라즈마의 저항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열하는 효과가 이제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가열이 안 되는. 예.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온도를 올리는 데는 좋은데 사실은 이 전류가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말 그대로 아주 높은 큰 전류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안정하게 잘 붙들고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스텔라레이터는 이런 전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없으니까 온도는 잘 안 오르더라도 플라즈마 자체는 굉장히 안전하게 오랫동안 킬 수 있는 그런 장치이긴 합니다. 그런 차이가 예. 있네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스텔라레이터를 초창기 연구했던 60년대에는 어떻게 플라즈마를 가열하는지 그런 가열 장치가 많이 없었는데 요새는 우리 K스타에도 있지만 뭐 MBI 중성 입자빈 가열 장치라는 것도 있고 또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가열 장치가 있어서 사실 그거를 활용을 하면 스텔라레이터에서도 충분히 1억 도에서 뭐 3억 도 이렇게 높은 온도로 플라즈마를 가열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토카막보다는 에너지 가둠 성능이 좀 떨어져요. 그거는 이건 조금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자기장이 플라즈마 안에서 3차원으로 이렇게 꼬여 있다 보니까 그 자기장 때문에 플라즈마의 이제 그 열이나 플라즈마 입자들이 좀 쉽게 빠져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좀 오랫동안 에너지를 가두는 거는 토카막이 더 좋은데 안정적으로 플라즈마를 장시간 키는 데는 스텔라레이터가 훨씬 좋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우리나라는 혹시 스텔라레이터나 이런 걸 연구를 하기도 하나요? 연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핵융합 발전소가 되면은 오랫동안 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토카막은 제가 이따가 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플라즈마 오랫동안 유지를 하다가도 갑자기 막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조금 그렇죠.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제어하는 해야 되는지 연구가 되게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인데 스텔라레이터는 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되게 장시간 막 킬 수가 있어요. 뭐 지금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오랫동안 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핵융합 발전소는 이런 스텔라레이터 컨셉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장치를 만드는 기술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스텔라레이터에서 좀 좋은 결과들이 좀 있었으면 하면서 좀 기대를 하고는 있어요. 네, 최근에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방식들의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다양하게 우리가 여력이 돼서 다 하면은 진짜 좋긴 할 텐데, 그래도 진짜 핵융합 발전소를 만드는데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실 컨셉은 이제 토카막 장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K스타라고 하는 장치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그 전에 이제 핵융합 연구에 어떤 그 인프라 거의 없었다가 K스타라고 하는 장치를 만들면서 진짜 전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꽤 인정받는 연구를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토카막이라고 하는 장치를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상용화
가까운 그렇죠. 가장 형식이라고 가까운 볼 수 있는 네, 거네요. 방식이 아닐까 하고 있는 플라즈마 인제 성능 면에서 음, 최소한. 네. 그렇구나.